그런 업종이 아니죠. 어떤 그런 수업이 있고, 그런 나이트 과정은 사실 목적도 원나잇에 가깝습니다. 원나잇에 가까워서 하룻밤 자는 건데, 그 당일날 잠자리를 갔던지 아니면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품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드라고 하는데요. 메이드라고 해서 남자 뭐 2명, 여자 2명이서 나중에 술자리를 갖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의 최종 목적지이거든요. 거기서 친해져서 바로 모텔로 가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처를 받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나서 잠자리를 갖는다든지, 그러다 뭐 혹은 뭐 장기 관계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트 수업의 주 목적은 사실 그런 장기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수업이 아까 나이트 데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이라는 수업인데요. 데이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 같은 데서, 아니면은 장소는 사실 다양한 공공장소가 될 수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모이는, 체육관도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이성의 연락처를 받아서 이성을 유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업입니다. 그 수업은 역시 실전을 해요. 실전을 해서 길거리에서 강사가 일단 시범을 보여주고요. 시범을 근데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뭐 많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사람은 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고 그 시범대로 수강생에게 길거리에 가는 여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의 연락처를 따게 시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 그것도 스크립트가 있어요. 대사를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친 다음에 이런 말일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나이트 수업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트 수업보다는 어렵고, 그리고 강사인 경우에는 사실 보통은 장점들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봐도 키가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 인물이 되게 출중하다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의 어떤 유려함,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농담도 잘 툭툭 던지고 섹슈얼한 토크까지도 잘 연결해요. 그러면 그런 섹슈얼한 토크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잠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뭐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사람이면 모를까 쉽진 않아서, 보통은 성공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반복 수업을 통해서 그 성공률을 높이자, 뭐 이런 게 이제 데이 수업의 첫 단계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여자와 장기 관계로 연결하는 게 데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결혼도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강사들은 굉장히 여자를 아까 결혼 정보 회사 같은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 외모가 1순위겠죠.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린지, 세 번째 몸매가 괜찮은지, 네 번째 돈이에요. 또 이것도 돈.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여자. 왜냐면 장기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춘 여자를 알아보는 법과 그런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장기 연애 상대로 소위 애인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대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만드는 법과 그들을 관리하는 법을 총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낭만적 사랑과 사회 소설을 얘기했을 때 그런 시대 변화를 잘 담고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직업이고,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그런 기술, 스킬들이 결국은 사랑이란 건 별거 없다.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것처럼 하고 순정적인 남자를 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에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가치를 갖고 나가느냐는 뭐 외모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소위 돈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머리가 좋아 보이는 법, 뭐 학벌이 좋다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술. 그러니까 이건 헌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정말 헌신을 하면 그거는 바보가 되는 거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는 연애를 잘 못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거를 기술로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연애를 잘하는 거고, 그 중에는 원하는 여자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아는 픽업 아티스트 강사는 그 픽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몇 천만 원을 썼는데 그거를 모두 만났던 여자분한테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교육의 대가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면은 연봉으로 2억 4천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높은, 뭐 대기업 사원들도 쉽게 벌 수 없는 돈이죠.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직업으로서 갖고 나름대로 성공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성공하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양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음지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고 장소도 달라졌겠지만 지금처럼 철저하게 이론적이고 계산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할까요? 혹시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카사노바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본인의 이제 여성에 대한 편력과 자기가 활용했던 방법들에 대한 소개고요. 스탕달이라는 소설가가 사랑의 기술에 대한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이 정확히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이 연애를 만드는 게 아니다. 연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남자가 어떤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도 연애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그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얕죠. 되게 얕고 쉘로우하고, 지금 얘기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에 대한 여러 이론들, 그런 결혼정보회사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픽업 아티스트의 이론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고 깊죠. 그런 차이가 어떻게 시작됐거나 아니면 가속화됐는지는 역시 자본주의 사회와 사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고찰해 보는 것은 사실 인문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사실 철학이랄 거는 별거 없어요. 왜냐면 철학은 이성을 다루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감정이나 감성은 예전부터 철학사에서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고, 인간의 이성, 합리성,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제였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강신주 씨가 쓴 감정 수업이라는 책도 있던데, 스피노자라든지 아니면 사실 플라톤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플라톤도 남녀 간의 그 열정적인 사랑은 원래 하나의 몸이었던, 신이 하나의 몸으로 만들었던 인간을 반으로 쪼개 놓았기 때문에 서로의 반쪽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런 식으로 간간히 얘기됐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실천했던 철학자는 드뭅니다. 성에 대해서라면은, 성과 죽음에 대해서라면 사실 사드라는 유명한 소설가 있죠. 여러 사디즘 할 때 사드인데요. 굉장히 터부라고 할까요?
사실 인간 사회에는 두 가지 터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터부가 있는데 성의 터부와 폭력의 터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금 영화나 19금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야한 게임이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폭력적이거나 그런 게임이나 영화가 금지되죠. 미성년자들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너무 정도가 심하면 성인도 보기 힘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사드가 그 두 가지 터부를 동시에 다 깨는 작업을 했어요.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칸트와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철학자들이 많이 그리고 연구가들, 문학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조르주 바따유라는 프랑스의 사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 뭐 소설도 쓴 사람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가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에로티즘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터부는 성과 죽음인데 왜 그것들이 터부이냐? 그것은 존재. 저번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존재라는 거는 나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이고, 그쵸? 성을 통해서 사람은 만들어지고 죽음에 의해서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타부라는 거, 성과 죽음은 결국 하나의 맥락에서 통한다 라는 에로티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에로티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죽음은 어느 경우 맞닿아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책 중에 뭐 다른 책도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지가 잘린 상태에서 꼬챙이 같은 데 꽂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희열을 느낀다. 이 사람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리고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각의 제국에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남녀 커플이 있어요. 남녀 커플인데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려요. 성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바따유라든지 사드와 조금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관계를 할 때 일부러 목을 조른다든지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얘들이 대표적으로 성과 죽음의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뭐 사드나 바따유는 생각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연애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좀 읽었던 소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어떤 되게 요소인 것 같아요. 뭔가 무성애자라고 뭐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성을 이성애자, 동성애자로만 나누지 않고 무성애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누긴 하는데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지금 2017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등으로 달아주시고 좋은 감상평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